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신 다음 들어오게 되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좌측에 사이드바를 보게 되시면 상품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카테고리 옆에 보면 작게 빨간색 점들이 있죠. 상품명 옆에도 빨간색 점들이 있고요. 이 빨간색 점들이 있는 것은 모두 채워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 상품을 먼저 컨택을 할 건데 저는 이 앞치마를 먼저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치마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치마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먼저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네, 다시 다운로드 받진 않겠습니다. 나가주시고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명 입력을 클릭해 주신 뒤 앞치마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주방 데코 앞치마 뭐 여러가지 앞치마 관련된 카테고리들이 나오죠. 여기서 저희가 등록할 앞치마는 주방용 앞치마다 보니까 주방 데코에 있는 앞치마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사항들이 나열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보통 KC 인증은 전기 제품이라든지 뭐 건전지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등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해 물질이 없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에는 도매 사이트에는 큐티 플라워 앞치마 투 컬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조금 변경을 해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를 들어가신 뒤 앞치마를 검색하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앞치마들이 나오죠. 여기서 쇼핑 탭을 클릭합니다. 쇼핑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앞치마 종류들이 나오죠. 네, 저희는 제일 상단에 있고 광고가 등록되지 않은 상품들의 키워드를 몇 가지 따올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회용 앞치마, 일회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이런 거 괜찮네요. 뭐 린넨 앞치마, 롱카페, 바리스타. 네, 왜 이런 상품명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띄어쓰기를 많이 해두냐? 띄어쓰기를 해두면 카페, 어린이집, 앞치마를 검색해도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에 맞도록 최대 50자 이하로는 키워드를 많이 넣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방 앞치마를 이제 중점으로 둘 거면 주방 앞치마를 먼저 기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부가적인 화방, 뭐 미술학원, 요리학원, 그 다음에 뭐 선물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선물용 다용도 앞치마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뭐 아래 뭐 경고 문구가 뜨지 않으시면 그냥 이대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같은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아래 경고 문자가 뜨게 됩니다. 이런 앞치마 유의어 포함 반복된 단어가 다수 포함되지 않도록 등록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된 키워드는 삭제를 해주시고 빈칸을 클릭하시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최대한 50자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제일 좋은데 일단 제가 예시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11,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네, 보통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6%에서 8% 사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보통 6점 몇 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순 마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판매량이 많아서 한 해 8천만 원 이상을 판다고 하시면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생각을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는 하되 낼 부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냥 수수료만 따진 뒤에 순마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략적으로 20% 마진을 보고 싶다. 그러면 판매가에서 20%를 볼 것인지 우리가 구매에서 20%를 볼 것인지 여기서 이제 차이가 조금 나지만 보통 판매가에서 20%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가에서 20%를 더하면 11,000원에 20% 하면 대략 2,200원이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2,200원을 더한 뒤 11,000원에 대한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1,000원에 대한 6%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대략 760원 그리고 우리가 순마진 2,200원 더하면 대략 한 3,000원 정도가 되죠. 그 금액을 이 판매가에 더해 줍니다. 그럼 14,000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15,000원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왜냐?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즉시 할인이라는 부분을 꼭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14,000원에 팔고 싶으면 이제 15,000원, 14,500원 이런 식으로 임의로 등록을 해 주신 뒤 기본 할인에 이제 1,000원을 넣으셔서 14,000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노출이 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간이가세자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 상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은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한 3,000개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에는 이제 대표 이미지가 썸네일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이미지가 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 이미지를 아까 다운로드 받으셨죠? 다운로드 받으신 것을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치마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에도 이미지를 여러 개 넣어주시면 노출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특히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최대한 넣어주시면 돼요. 뭐 한 개가 제공되면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상세 페이지, 요 긴 페이지에 썸네일 할 만한 이미지들이 있다면 네, 포토샵으로 자르셔서 정사각형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네, 최소한 600에 600 이미지는 맞추셔서 잘라내셔서 이제 추가 이미지라든지 썸네일에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 설명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AI 상품 설명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스마트 에디터 이걸로 작성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네, 들어오시면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사진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 사진,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앞치마 상세 페이지를 여기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네,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클릭하셔서 중간 가운데 정렬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미 되어 있는 거는 이동을 하지 않지만 보통 이미지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해 주셔야 나중에 소비자분들이 내 상품을 구매할 때 이제 상품 페이지가 딱 정렬이 돼서 나오거든요. 네, 가운데 정렬하시고 등록 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주요 정보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품명과 겹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보통 앞치마는 조금 키워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용도 앞치마 뭐 여러 가지 넣어 주셔도 되고 요 정도만 넣어 주셔도 돼요. 네, 품번은 상관없고 브랜드는 브랜드명이 있으면 넣어 주시고 없으면 그냥 협력업체 제조사도 협력업체를 넣어 줍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꽉 채워 주셔야 노출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넣을 수 있으신 거는 다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치마가 원피스형인지 허리형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보통 상세 페이지에 어떤 앞치마라는 그런 설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네, 조끼형 스타일로 나오네요. 그리고 조끼형을 찾아보고 없으면 어, 내가 지금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H형 같기도 하고 이제 원피스형 같기도 한데 음, 보통 이런 스타일의 경우 H형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제 허리형은 허리끈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허리형은 아닌 것 같고 목걸이형도 아닌 것 같고 렉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X자형도 아니고 H형 아니면 원피스형인데 조금 애매하면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애매하시면 그냥 뭐 두 개 다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장은 기본.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면이네요. 여기 면이 있죠.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제목부터가 플라워 앞치마니까 어, 여기서 플라워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색상 계열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조금 색상이 애매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인증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제품, 건전지 조금 유해 물질이 들어간 상품이나 혹은 폭발 위험성이 있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린이 용품도 그렇고 신체에 유해한 상품은 캐시 인증을 무조건 받으셔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치마의 경우 성인들이 쓰는 거고 성인들이 앞치마를 입으로 넣진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캐시 인증은 없음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산지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원산지가 이렇게 중국어로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원산지는 수입산, 아시아,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읒자를 찾으시게 되면 중국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협력업체를 넣어주시고요. 신상품이니까 신상품을 클릭해주고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고요. 사이즈는 크게 등록하실 필요 없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는 주방용품으로 설정을 하시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상세 참조로 전부 다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는 이제 본인 번호로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배송에서 배송을 할 거고 택배로 보낼 거니까 택배를 체크해 주시고 퀵 서비스도 가능하시다면 퀵 서비스도 체크를 해줍니다. 이제 뭐 체크를 해주신 뒤에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뭐 방문 수령도 가능하면 방문 수령도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보통 택배로 보낼 거니까 일단 택배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을 클릭해 줍니다. 보통 모든 도매 사이트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발주를 넣으면 거의 당일 배송이 돼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늘 출발 문구는 클릭을 해 주셔야 이제 많은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치고 노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출발 가능 수량에는 뭐 도매 사이트에 재고가 적혀 있다면 그거를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택배사는 이제 업체에서 정해놓은 택배사가 다 있어요. 하지만 뭐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뭐 CJ 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묶음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한정되어 있는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묶음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주문을 하더라도 배송비는 한 번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묶음 배송은 가능이라고 해놓고 이제 배송비 묶음 그룹 관리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묶음 그룹 관리 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묶음 그룹 추가를 하신 뒤 이제 도매 사이트 이름을 넣어줍니다. 뭐 이름 정하는 거는 뭐 판매자 본인의 마음이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묶음 그룹에서 가장 작은 배송비로 할 건지 큰 배송비로 할 건지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 끼어 있는 상품이 만약에 묶음 배송으로 설정될 경우에 다른 상품은 3,000원인데 하나의 상품은 무료 배송이다. 그러면 작은 배송비로 부과했을 때 무료 배송비로 넘어가고요. 큰 배송비로 부과가 됐을 땐 3,000원이 적혀 있는 그 배송비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서 상간도 이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가능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배송비를 이제 소비자분께 어, 받은 다음에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건형으로 설정하신 다음 보통은 4,000원이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 도서상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제주도보다 더 많은 배송비를 이제 기사님들이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배 값이나 한 1.5배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6,000원에서 만원 사이인데 어, 조금 애매하실 경우에는 그냥 한 2배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소송이라고 나오네요. 소송이라고 제가 미리 등록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배송비 묶음 그룹 선택 요 검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소소홈이 나와 있죠. 요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 소소홈을 선택해서 등록된 상품들은 모두 이제 묶음 배송이 가능한 이제 고객님께서 한 번만 배송비를 지불하면 묶음으로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품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 조건부 무료, 유료, 수량별, 구간별이 있습니다. 먼저 무료 배송은 말 그대로 무료로 배송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무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배송비는 이제 기본 배송비는 일단 판매자가 설정한 값으로 이제 구매자가 결제를 할 때 결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송비 조건이라 함은 이제 내가 설정한 값 이상의 물건 값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제 무료 배송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4,000원짜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14,000원. 그러면 구매자가 14,000원짜리 3개를 구매하게 되면 4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3,000원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매자가 4개를 샀을 경우에는 56,000원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을 설정해 놨으니까 56,000원, 5만 원 이상 구매를 했기 때문에 무료 배송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료 배송은 한 개를 팔던 100개를 팔던 10,000개를 팔던 배송비는 3,000원만 받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착불로 받을 건지 뭐 선결제를 배송비를 선결제를 할 것인지 착불 또는 선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제 선택권을 구매자에게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량별은 이제 우리가 박스 포장을 하다 보면 뭐 한 박스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박스가 나올 수도 세 박스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박스마다 이제 택배비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박스에 대략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100개를 설정해 주시면 이제 100개를 100개 이상을 100개를 초과해서 구매를 하실 경우 이제 배송비가 3,000원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두 박스가 되게 되면 이제 6,000원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100개를 구매했을 때는 이제 3,000원이 적용이 되지만 101개부터 200개까지는 6,000원이 다시 적용이 되고요. 201개부터 300개까지는 9,000원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별도 설치비는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있음으로 설정을 하시는데 뭐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셔서 뭐 기사님이 설치해 주는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음으로 설정을 합니다. 출고지는 이제 본인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반품 교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보통 한신택배로 자동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품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편도,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할 경우에 왕복 배송비를 지불받아야 되잖아요. 판매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무조건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고객님께서 최초에 물건을 구매하실 때 3,000원을 내신 그 비용과 반품 배송비 편도로 우리가 설정한 값을 더해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최초에 우리가 배송비를 3,000원을 해 두었으면 단순 변심으로 고객님께서 반품을 하셨을 경우에 3,000원 더하기 요 값을 더하시면 되거든요. 요 값이 만약에 4,000원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3,000원 더하기 4,000원에서 7,000원을 우리가 입금을 받고 도매 사이트에 다시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환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단순 변심으로 교환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거 교환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배송 비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품 교환지도 일단은 우리 사업자 주소지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특이사항의 경우 어떤 AS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구를 넣어주는 곳인데 AS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전화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S 안내에도 뭐 어떤 사유로 반품이나 교환을 할 경우 미리 판매자에게 문의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추가 상품의 경우 우리가 현재 판매할 상품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스티커라든지 앞치마와 관련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자 하실 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설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소비자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우리가 등록한 뭐 예를 들어 주방 앞치마, 코 앞치마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제 해시태그 같은 거거든요.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해시태그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검색을 해도 우리께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태그에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10개 모두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어떤
어떤 문구를 검색을 하던 간에 우리 상품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겠죠. 뭐 데코용을 검색하셔도 노출이 될 거고요. 뭐 데코용 주방 앞치마를 검색을 해도 우리 상품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예,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다 넣어 주시고 판매자 코드는 이제 소비자분들에게는 이제 노출이 되지 않고 판매자가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노출이 되는 그런 이제 탭이거든요. 이제 상품 코드 이런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상품 등록한 것들이 많아졌을 때 이제 헷갈리잖아요. 상품명을 바꿔서 등록했다 보니까 상품을 찾는 것도 힘들고 어디 도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도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 코드는 넣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넣어도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앞에 도매 사이트 이름도 넣어줍니다. 소소홈 띄우고 이제 상품 코드를 넣어주시면 소소홈에서 이런 상품을 팔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문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끝이 납니다. 네. 채널명 스마트 스토어는 무조건 체크가 되어 있어야 판매가 되고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네이버 쇼핑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시 상태도 전시 중으로 되어 있어야 전시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점검 필요라는 칸에 다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출에 상대적으로 괜찮다. 노출이 괜찮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점검 필요에 빨간색 글자로 뭐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넘어가 주시고 아래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네, 상품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제 상품 조회라는 탭으로 넘어가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클릭하시면 방금 내가 등록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상품명이라든지 상품 이미지라든지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정한 14,000원 나오고요. 배송비도 나오고 이제 이제 제가 이게 실험용으로 쓰는 스토어인데 이제 이 스토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등록이 됐네요. 네, 구매하기 버튼도 한번 연습 삼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앱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구매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쉽죠? 제가 설명이 엄청나게 길었지만 사실 크게 별게 없어요. 네, 상품 등록만 하면 되니까 사실 크게 신경 쓰실 것도 없고 네, 머리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한 5번, 10번 이렇게 하다 보시다 보면 본인만의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네, 속도도 점점 빨라지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품명을 설정할 때 사용해도 되는 문구와 사용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문구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